실전 모의고사 4회 22번, 23번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확진 이틀인가? 3일차, 이틀차여서요. 목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데 다행히 기침은 좀 잦아든 것 같아요. 열심히 2개 하고 남은 시간은 교생 선생님과 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도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하도록 할게요. 22번 먼저 봐볼게요. 자, 22번 요지 문제입니다. 먼저 주제를 정리하면 유기농 식품의 환경 유해성이네요. 자, 유기농 식품 organic food가요. 영어 지문에서는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쓰이는 아이템이잖아요. 근데 이 글에서는 특이하게도 환경 유해성, 다시 말해서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해서 쓴 글입니다. 자, 식품의 이동, 그 다음에 푸드 마일리지, 그 다음에 환경에 관련된 여러 단어가 나와 있는 중요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먼저 단어 분석을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몇 가지 봐볼게요. 아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단어들이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책의 첫 번째 오른쪽 끝에 있는 conventional, 무슨 뜻입니까? 전통적인, 기존의 이런 뜻이죠. 기존에 있었던, 자, 이런 뜻이고, pesticide는 뭔가요? 얘는 살충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있는 contamination, 얘가 오염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있는 sustainable이란 단어가 보입니다. sustain, able 붙어서 얘가 지속 가능한 뜻이죠. 예전에 설명을 했었지만 단순하게 내구성이 있는 이란 단어인 durable이랑은 구분을 하자 그랬어요. 내구성이 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오래 쓰는 이런 말이지만 지속 가능하다는 말은요. 환경적이나 아니면 인간이 개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는 이런 의미를 지니는 단어가 sustainable입니다. 그 다음에 두 줄 더 내려가서요. 어려운 단위는 아니지만 우리가 챌린지라는 단어 꼭 기억하자 그랬죠. 챌린지를 단순하게 도전하다라기보다는 뒤에 있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문제 삼다.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그런 동사라고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영어 지문에서 challenge란 단어가 나온 다음에 목적어는 거의 화자가 문제시하면서 주어가 반대하는 의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도전하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반박하다, 문제를 삼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자, 쭉 내려가서 그 다음에 어려운 단어들은 많이 보이진 않는데 fossil fuel, 화석연료랄지 carbon emissions, 탄소 배출 이런 단어까지 여러분들이 모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유기농 식품이 원래 긍정적인 환경의 의미를 가지지만 여기서는 환경의 유해성을 가진다는 측면이라고 미리 말했기 때문에 자, 요지는 찾고 넘어가도 될 것 같죠. 답은 몇 번인가요? 4번이죠. 유기농 식품이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자, 지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organic foods are produced without conventional pesticides. 자, 유기농 식품은요, 생산되어지는데 기존에 있었던 살충제, 호르몬들, 환경물질이죠. 그 다음에 인공 비료 없이 생산되어져요. 얘는 그러면 유기농 식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먼저 언급하고 있는 첫 번째 줄이네요. 기존의 생각이기 때문에 나중에 반박하는 부분을 잘 찾아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 동사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기존의 살충제, 호르몬 물질들, 그 다음에 인공 화학 물질들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생산되어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자, 산업 폐기물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산업 폐기물을 통해서 오염도 발생하지 않는 용법이 유기농 농법이고요. 음식이고, 세 번째로 홍보되어져요. 뭐로써? being vital한 거로써. 그리고 better한 거로써 홍보되어집니다. 어떤 것으로서 홍보되어집니까? 지속 가능한 행성, 다시 말해서 친환경적으로 지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필수적인 것으로서 홍보되어지고 있고, 우리의 건강에 있어서도 더 나은 것으로서 홍보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묶어볼까요? 유기농 식품에 대해서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유기농 식품에 대해서 긍정적인 점을 언급하고 있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화자는요, 유기농 식품에 대해서 긍정적인 환경의 통념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아니다, 환경의 유해성도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려고 쓴 글이기 때문에 그 다음 문장의 위치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however가 나왔잖아요. 자, 읽어볼게요. However, 하지만 another school of thoughts, 또 다른 학설이 자, 그 아이디어를 문제 삼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여러분들한테 서술하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당연히 앞 문장에 있는 것처럼 유기농 식품이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겠죠. 근데 이 생각을요, 문제 삼는데요. 또 다른 학설이. 뒤에 나온 것처럼 구체적으로 그 아이디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기농 식품이 항상 좋다라는 그 아이디어를 반박하고 있대요. 문제 삼고 있대요. 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이러한 유기농 식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학설에 따르자면 We have to count food miles. 우리는 뭘 고려해야만 한대요? 아, 음식, 푸드, 마일리지를 고려해야만 한대요. 이 푸드 마일리지는 경제랄지 아니면 국어 시간에도 언급이 됐을 것 같아요. 맞죠? 비문학 지문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음식이 그 음식의 그 자체로 오염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 시간에 따라서, 이동 거리에 따라서 자, 환경에 미치는 오염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바로 푸드 마일리지의 개념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비행기나 배나 아니면 차를 이용해서 우리 식탁까지 올 때 그 미치는 오염도가 우리 바로 옆에 있는 텃밭에서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사용했을 때 그 미치는 오염도보다 더 크면요. 다른 나라에서 온 무농약 혹은 유기농 제품들이 더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푸드 마일리지를 고려했을 때. 그 푸드 마일리지에 대해서는요, 뒤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유기농 식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설에 따르자면 우리는 반드시 푸드 마일리지를 고려해야만 하는데, 자, 이건 뭐로 정의되고 있냐면요, 거리로서 정의되어지고 있대요. 어떤 거리입니까? 푸드 마일리지는 음식이 그 들판으로부터, 그 밭으로부터 식료품 가게까지 오는 그 여행하는 거리로 정의되어지는 푸드 마일리지를 반드시 고려해야만 한대요. 자, 언제? 우리가 유기농 식품을 사는 것에 대한 이익을 계산해 볼 때 푸드 마일리지를 고려하자라는 거예요. 자, 다음 문장 더 비교급 나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1차 지필고사에서 출제됐었죠? 이런 구문 같은 경우는 기억을 잘하자라고 했는데 이번엔 넘어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음에 낼지 안 낼지는 모르겠죠?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구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더 비교급 다음에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더 비교급 다음에 주어, 동사. 자, 해석을 해볼게요. 어떤 제품이 더 많은 푸드 마일리지를 더 가지면 가질수록, 다시 말해서 어떤 제품이 푸드 마일리지가 더 크면 클수록, 자, 어때요? 데미지가 더 크대요. 뭐가? 그 음식이 가지는, 맞죠? 그 음식이 가지는 데미지가 더 크대요. 환경에 대해서 가지는 데미지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비슷한 제품이어도 푸드 마일리지가 더 크면 클수록 환경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친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기농이나 유기농이 아니냐라는 것은 영향을 덜 미칠 수도 있겠죠. 유기농임에도 불구하고 푸드 마일리지가 더 큰 제품은요, 유기농이 아닌데 푸드 마일리지가 짧은 제품보다 더 큰 환경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When you choose on organic apple. 자, 당신이 유기농 사과를 하나 골랐을 때 뒤에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먼 거리를 여행한 유기농 사과를 골랐을 때 트럭에 의해서 그리고 비행기에 의해서, 자, 뭐 대신에? 지역에서 생산되어지는 전형적인 사과 대신에, 이 전형적이란 말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유기농이 아니단 말이겠죠. 그러니까 유기농은 아니고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한 기존에 있었던 사과인데 지역에서 생산되어진 그런 보통 사과 대신에 유기농이긴 한데 트럭이나 비행기를 통해서 먼 거리를 여행한 유기농 식품을 고르게 되었을 때 당신은 개인적으로 뭘 장려하고 있다? 과도하고 불필요한 오염을 오히려 어떤 거예요? 장려하고 있던 거잖아요. 맞죠?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당신이 오염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유기농 식품을 골랐는데. 왜? 푸드 마일리지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도 올리고 있습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화석연료 소비를 더 올리고 있는 거고요. 탄소 배출을 더 올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여겨지는 유기농 식품의 소비가 환경 유해성을 더 가질 수 있다라는 이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뭐랑 연관지어야 되겠습니까? 푸드 마일리지. 맞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연결시켜야 되겠죠. 푸드 마일로 되어 있네요. 푸드 마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연관돼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 통념을 얘기하고 반박하는 그런 논리적 흐름도 중요하고, 통념하고 반대되는 화자의 생각이 강력하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순간순간 들어가는 어휘 같은 경우도 꼼꼼하게 봐주면 좋을 문제죠. 자, 22번 마쳤습니다. 자, 2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23번 문제 볼게요. 자, 23번은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이거로 인해서 인간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포인트는 뭐예요? 이것과 비이성적이다란 말이겠죠. 자, 인간은 우리가 보통 그래서 보면요, 굉장히 이성적인 동물이고 합리성을 가지고 행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글을 잠깐만 일부만 본 다음에요, 내용을 파악하면서 여기 들어갈 단어를 한번 찾아봐요. 자, 예습을 한 사람도 있겠지만 한번 읽어보면서 단어를 한번 찾아봅니다. 자, 해봐요. 무엇을 통해서 인간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가?
자, 읽고 있죠? 힌트. 이것은 P로 시작한 단어로 만들어 볼까요? 자, 어떤 단어 넣으면 좋겠습니까? 명사나 동사로 똑같이 쓰이는 panic을 쓰면 되겠죠? panic, 공포, 뭐 fear. 그러니까 인간이요, 갑자기 공포가 찾아오면 이성적인 행동보다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예시를 들었나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갔어요. 1층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났다면서 경보가 크게 울려요.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하면서 뛰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쑥 봤더니 백화점 앞문 쪽으로 사람들이 100명이 다 뛰어가고 있어요. 그럼 나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합리적으로 100명이 저 앞문으로 뛰어가니까 나는 뒷문으로 사람 적은 곳으로 뛰어가겠다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도 앞문으로 뛰게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어휘 좀 짚어보고 내용 봐볼게요. 자, irrational 나왔습니다. 쉽죠? rational의 반대말이잖아요. 비이성적인, 비합리적인.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어가 있었나요? 뭐 7번째 줄하는 illogically 같은 경우도요, irrational이랑 비슷하죠. illogical. 이것도 논리적이지 않은, 비합리적인. 그 다음 jam up, 붐비게 하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아, 4번째 줄에 있는 fatal이라는 단어를 까먹었네요. 뭐예요? 얘는 치명적인. 단어 시험에서 얘랑 비슷한 단어 하나 했었죠. 뭐 rather이란 단어 기억나죠? 얘도 치명적인이란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어가 있을까? 꼭 외워두자고 했죠. 밑에서 3번째 줄에 있는 identical. 무슨 뜻? 중요합니다. 뭐 식별 이런 단어 아니었죠? 동일한. 우리가 identical twins, 일란성 쌍둥이 얘기할 때 이 단어 기억하자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스탬피드, 우르르 몰려가다 우르르 몰려감, 이런 단어는 참고 외울 필요는 없겠죠. 자, 답도 한번 찾아보죠. 미리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주제를 정리했으니까. 자, 답 몇 번인가요? 공포로 인한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거. 답은 4번이죠. stupid behavior, 멍청한 행동. 뭐에 의해서 공유되어진? 사람들과 개미에 의해서. 솔직히 답 맞춰보면서 별로 좋은 답은 아니다 싶었어요. 주제까지는 아니죠. 근데 이 글을 보면요, 개미나 인간이 마찬가지로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다. 공포에 의해서. 사실 공포라는 말이 안 들어가서 굉장히 좋은 답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만약에 주제로 낸다 하면요, 이런 주제는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까요? 뭐로? 주제를. 자, irrational behaviors. 맞죠? 비이성적인 행동. 자, 뭐로 인해서? from 그냥 panic이라 할까요? 자, shared with 아까 뭐 people and ants. 굳이 얘를 넣고 싶으면요, 요거를 언급한 다음에 얘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개미의 실험글을 통해서 인간과 비슷하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이 실험 안에 들어가긴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를 놓친 답이잖아요. 그죠?
공포로 인해서 인간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주제가 들어가야지 올바른 주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내용 읽어볼게요. 자, groups of ants can be just as irrational as stampeding soccer fans. 자, 한 그룹의 개미 그룹들이 비이성적으로 될 수가 있대요. 뭐뭐만큼이나 몰려다니는 사람들 축구 팬만큼이나. 겁에 질린 개미들은요, 마치 겁에 질린 사람처럼 자, 무리를 따라요. 심지어 어쩔 때에도 그 무리가 멍청한 결정을 할 때에도. 스탬프드, 다시 말해서 자, 우르르 몰려감이 치명적이 될 수도 있대요. 특히 동봉된 장소라는 것은요, 막혀있는 장소에서는, 예를 들어서 스포츠 경기장과 같은 그런 막혀있는 장소에서는요, 우르르 몰려가는 것이 치명적이 될 수도 있대요. 혹은 댄스 클럽이랄지 아니면 백화점같이 이런 곳에서는. 자, when there is a fire or other cause of panic. 자, 불이나 다른 공포의 원천이 있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자주 그리고 비이성적으로 탈출하려고 노력해요. 뭐를 통해서? 하나의 문을 통해서만. 비이성적이죠. 문이 여러 개 있는데 하나의 문에만 사람들이 몰려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하나의 문을요, 붐비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나머지 출구는 비어있게 자유롭게 만들면서 하나의 문만 밀리게 하면서 이렇게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people who are panicked. 자, 겁에 질린 사람들은요, 잊어버려요. 뭐에 관련돼서? 합리적인 전략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단순히 무리만 따라요. 마치 뭐같이 행동하면서 그 멍청한 개미들처럼 행동하면서. 자, 하바나 대학의 연구 안에서 자, 연구자들은요, 개미를 가뒀어요. 어디에? 원형의 방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개의 동일한 출구를 열어줬어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좀 찌그러졌지만 원입니다. 그리고 개미들이 여기 이렇게 놓아져 있었겠죠. 출구는 닫아놨겠죠, 처음에는. 자, calmants. 자, 문을 열어주면요, 차분한 개미들, 다시 말해서 개미들이 차분한 상태에서는 두 개의 문을 똑같이 이용합니다. 여기도 비었는데 여기도 비었는데 천천히 보고 덜 붐비는 쪽으로 나갔겠죠. 하지만 자, insect repellent, 살충제예요. 곤충 기피제. 이것에 의해서 겁에 질려버린. 그러니까 여기다 계피 같은 거 뿌려주면요, 곤충들 겁먹겠죠. 살충제 냄새가 나니까. 자, 이런 곤충 기피제에 의해서 겁에 질린 개미들은요, 단지 하나의 문에만 붐비게 합니다. 뭐 하는 동시에? 다른 문을 무시하는 동시에. 개미들이 이쪽으로 막 몰리니까 살충제 냄새 맡고 여기 있는 애들도 다 이쪽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멍청하게 여기 있는 문을 남겨둔 채로. 왜? 군중들을 우르르 비이성적으로 따르는 그런 행동을 마치 인간같이 하기 때문에. 뭐가 이들을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패닉이죠. 공포. 자, 이렇게 내용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도 중간중간 필요한 어휘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비교하는 문장, 앞문장과의 관계를 보는 것도 괜찮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23번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도만 수업을 할게요.